예전에 내추럴 관련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너 이거 검사해가지고 너가 진짜 완전 클린하는 걸 증명시켜 주겠다 라고 그냥 갑자기 정색하면서 도망갔거든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이거 진짜 옆에 있었죠 그때. 이거 근데 내추럴 선수들이 생각보다 전문의약품을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쓰고요. 대중들이 봤을 때 과연 그거를 내추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도핑 테스트를 과연 받지 않는데 마다 도핑 받은 것처럼 포장하고 그래서 아나블릭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을 비하하고 요즘은 약간 지능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냥 음지에 조용히 아무 티도 안 나게 그냥 잘 썼다가 매체에 나가야겠다고 마음 먹던지. 근데 이제 의심하시는 건 좋은데 댓글에 또 조씨에 대한 안부를 나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보디빌더들이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해요. 명대사도 있잖아요. 아들을 건다. 가족도 걸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전백입니다. 저희 아고나스 그리고 보디빌딩판 대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충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공유해볼까 해요. 마케팅 팀장이시자 아고나스 대회를 총괄해서 운영을 맡아주시고 계시는 장춘익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채널에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잠배기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장춘익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춘익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이상 저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게 취미셔서 페페의 하루인가? 구독할 필요는 없는데 클릭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조회수 올라가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기현님이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실 때 그 채널에도 몇 번 나오셨고 되게 끼도 많으시고 한동안 유튜브를 멀리 하시다가 내추럴 데이를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작년 대회부터 한번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원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함께 진행을 했다가 잠배기에서 새로운 아고나스라는 이름으로 작년에는 되게 피트니스의 뭔가 마지막 불꽃 참가자도 2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정말 성황리에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막 참가자가 그렇게 빠르게 모집되진 않았어요. 스포엑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중간에 잘라버리고 이럴 정도로 너무 많이 했었는데 피트니스가 전 침체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힘든 시기에도 그래도 150명, 200명을 모집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대회장님들 모집해서 좀 지역적으로 늘려보자 라고 해서 이제 세 분을 이제 모시게 됐잖아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3가지 지역 대회로 준비를 했었고 첫 번째가 이제 수원 히터핏 대표님이랑 함께 준비를 했었고요. 에노짐이라는 헬스장의 대표님이랑 아고나스 광명대회를 준비했었고 이제 수원이랑 광명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인원이 저조해서 저희가 마지막 준비하고 있던 서울 대회가 기간이 이제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그 3개의 대회를 합친 이제 아고나스 코리아 대회로 준비를 하게 됐고 이제 대회 일정은 8월 9일 이제 일요일입니다. 서울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수 접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거의 일주일도 안 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에 신청을 해야겠다 하면 저희는 얼리버드 이런 것도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선수분들의 부담을 낮췄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비도 굉장히 다른 데보다 적었고 관람료도 다른 데에 비해 훨씬 저렴해요. 그냥 5,000원? 사실 관람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적 책임 비용 정도 대회장을 훼손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특정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관람권은 5,000원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어때요? IFBB 프로리그도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나바도 그렇고. 사설 단체들도 그렇고 참가자 현황을 보통은 볼 때는 타임테이블로 많이 보긴 해요. 새벽까지도 진행을 하고 무박 2일 뭐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는 참가 인원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타임테이블도 당일날 9시부터 저녁 7시 이렇게 끝나는 대회들도 많을 정도로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모집 인원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키니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0명이어서 근데 이제 여성 고객들이 정말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비키니 참여자가 아예 없다는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보협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사실 비키니 참가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청바지 모델 그런 뭐 종목들도 생겨날 정도로 많은 여성 아마추어 선수분들의 접수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핑 테스트 해보셨잖아요. 도핑에 대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대표님 아래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퀘스트라든지 카다라든지 이런 도핑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접하고 나서 느낀 건 사설되면 검증할 수 없다. 대보협처럼 지속적으로 그 비싼 도핑 키트를 수년 동안 추적 관리를 할 수 없는 이제 한계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명 나온 애도 비율로 보면 거의 뭐 한두 명 이 정도 수준으로 도핑을 하니까 당일날 도핑한다는 거는 사실 걸리는 선수들 보면 바본가? 약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쓴 것 자체가
왜 걸리지 도대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가 처음으로 도핑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퀘스트라는 회사, 미국에서 이제 대형 그런 검사하는 회사에서 그것도 제가 처음으로 사설에서 한 거거든요. 해봤는데 도핑은 진짜 보여주기식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내추럴 시장이나 아마추어 보디빌딩 시장을 더 이끌고 키울 수 있고, 그나마 그 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전 대한보디빌딩협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회 운영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회를 뛰는 게 사실은 맞다. 근데 이제 저희 대회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대한보디빌딩협회 약간 좀 너무 보수적이고 칙칙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어느 누구나 더 뛸 수 있는 느낌은 사실 더 열려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춘희 팀장님은 네네. 보디빌딩 오랜 기간 좋아하시고 봐오셨는데 네네. 내추럴 선수들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실제 내추럴 선수 100명 있다고 하면 네네. 몇 명 정도가 내추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90% 이상은 이제 내추럴일 거라고 내추럴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딥다이브해서 사실 이 업계에 대해서 대표님처럼 이제 지식도 많이 습득하고 여러 선수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저는 입사할 때는 100%라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낮아진 편이긴 해요. 처음에 제가 입사하고 코로나 끝남과 동시에 집안에서 열심히 운동하신 분들이 각지에서 이제 괴물들이 죄다 튀어나오면서 그때 사실 내추럴에 대한 붐도 갑작스럽게 커졌고 시선도 정말 많이 집중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뭐 어디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 처음 대회를 뛰는데 프로퀄리파이어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조명이 되면서 이 몸이 내가 과연 알고 있는 이 시장에서 단기간에 가능한가 의문점이 조금씩 있었고, 그래서 그 100%가 조금 낮아진. 내추럴 선수 수준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약을 썼는데 나온 분들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옛날에 카설 대회들에서 내추럴 대회가 막 생기고 그 시장이 크는 건 나쁘지 않지만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도핑 테스트를 과연 받지 않는데 여기서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면서 막 마다 도핑 받은 것처럼 포장하고 본인들을 내추럴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을 비하하고 저격하고 이러던 시기였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거에 대한 항상 의문점이 있었고, 요즘은 약간 지능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냥 음지에 조용히 자기만 혼자 공부해서 아무 티도 안 나게 잘 썼다가 매체에 나가야겠다고 마음 먹던지, 이렇게 해서 약간 튀어 올라오시는 공룡 유전자분들이 저는 요즘엔 있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추럴의 한계를 막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유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공룡 유전자라고 너무 장난스럽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분명히 뛰어난 유전자들이 있고,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많이 문화가 발달한 건 맞아요. 대단히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머신들의 수준도 한국도 다 올라왔고, 영양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정보가 이제 퍼져서 실패를 반복할 과정이 줄어든 거죠. 데이터들 레퍼런스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요. 쉽게 빠르게 몸을 만들 수 있는 건 맞는데 내추럴로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어느 정도 수치로 있어요. 그게 딱 수치로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족하지만 근거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내추럴로 5년, 10년 이렇게 도달해야 될 거를 약 쓰면 6개월, 1년 만에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써서 딱 그 정도만 만든 다음에 약 안 쓰면서 어느 정도 유지만 하면서 나 내추럴이야. 대표님 말씀처럼 음지에서 그런 걸 준비를 다 끝마치고 정말 이제 언제든지 도핑에도 안 걸릴 정도의 수준만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양지로 좀 올라가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PR도 하고 각종 대회도 출전을 하면서 이렇게 좀 편승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은 약물들도 많고 빼려면 얼마든지 뺄 수 있는 건데, 모든 내추럴 선수를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 내추럴 지금 인플루언서분이나 선수분들도 내추럴 대회를 신뢰할 수 있고 도핑을 신뢰할 수 있고 다 내추럴 선수라고 100%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99% 내추럴일 거예요 라고 해도 1%의 로이더가 있다는 그 생각 자체도 잘못된 게 뭐냐면요, 어느 스포츠 종목에서도 이 대회에 약을 쓴 사람들이 나올 거야 라고 보는 대회가 보디빌딩 대회 말고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떤 스포츠 종목에서도 아 내추럴 대회가 있고 약 쓰는 대회가 있고 내추럴이 아닌 선수들도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UFC도 그렇고 약물을 많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MLB도 요즘 아직까지도 스테로이드 쓴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대중적으로 봤었을 때 MLB는 약 쓰는 데야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지금 내추럴 뛰는 분들도 아 그래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추럴일 거예요. 99%예요. 뭐 도핑 신뢰할 수 있어요. 100%라고는 말 못하는 게 모순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모순이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굴 막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추럴 선수들 만나지 않냐, 실제로 보면 어떻냐 하면 매체에는 정말 내추럴 선수들이 몸이 엄청 좋은 것도 사실이고 잘 나오지만 벗겨놓으면 그 크기가 큰 건 아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게 뭐냐면 AGP 대회가 잠실에서 열렸을 때 신난 형님이 하는 대회라 당연히 회사 앞이니까 놀러 갔어요. 조신현 선수를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몇 초 봤어요. 몸 좋죠. 그 정도면 좋은 몸이고 대단한 친구인데 사진이 살짝 많이 과장돼 있어요. 아나볼릭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무대에서 그 친구가 포즈를 굉장히 잘 잡고요. 근육 모양이나 이런 게 좋은 편 중에 한 분이에요.
조신현 선수가 이분은 내추럴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추럴 선수분들이 또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SNS의 몸이 솔직히 좀 많이 과장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 쓰는 보디빌더들도 마찬가지고 네, SNS에서 와 이랬는데 무대에서 실제로 앞에서 보면 완전 플랫하거든요. 막 수분 다 껴있고 커팅도 안 돼 있고 케미컬을 쓰는 분들은 겉으로만 봐도 와 이건 있긴 해요. 왜냐면 아나볼릭하죠. 네, 아나볼릭하기 막 때문에 뚫고 나올 것 같고. 네, 손만 봐도 일반인 손이랑 달라요. 제 손가락 두 개가 성장으로만 써서 네, 그래요. 내추럴 선수들은 진짜 헬스장에서 마주치면 관리하는 그냥 일반인이구나 이러고 진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튜브로 시청자분들이 아 실제로 보지 못했으니까 아, 이거 로이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내추럴 프로 선수들이 케미컬 대회에 나왔는데 내추럴 선수들보다 순위가 낮은 케미컬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디빌딩 시장의 시선으로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될지. 그 아마 그냥 인바디로 근육량 재보고하면 압도적으로 근육량 높고요. 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위에 있을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보디빌딩 컨디션이 문제 아니라요. 근육 모양이 체형이 보디빌딩은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 종목별로 한 분씩 꼽아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내추럴인 것 같다. 내추럴인 것 같아요. 아, 그거 전 좀 위험한데 이 사람 내추럴 같다고 말 못해요. 이제 예전에 말씀하신 조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들은 걸 얘기하는 것 뿐이고 좋아하는 선수라고 하면 클래식 피지크에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설기관 선수가 워낙 오랫동안 뛰셨기 때문에 되게 리스펙하는 부분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맨즈 피지크에서는 우영재 선수 좋아하는데 좀 잘생겨가지고 싫고 이유진 선수 되게 몸 멋있더라고요. 내추럴스러운 되게 멋진 맨즈 피직 몸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이유진 선수를 그렇게 막 아 좋다라는 느낌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큰 성적을 많이 내진 못했고 그리고 비시즌을 너무 길게 가져가길래 아 내추럴로서 한계점이 도달했나 보다 이제 좀 내려놓고 이제 좀 하시나 보다 했는데 최근 1, 2년간 이제 비시즌을 너무 길게 해서 그런지 몸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도 그렇고 누가 봐도 한국 내추럴에서는 좀 탑급 중 하나다라고 실제로도 좀 몇 번 뵙기도 했고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저도 1순위는 이용승 선수? 제일 그게 많잖아요. 약 썼을 거다. 가슴에 스테로이드 사용했을 때 나는 여드름이 막 있는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런 사진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사실 의심이 돼요? 아니면 처음에 올랐을 때는 혹 그런가라고 혹하긴 했어.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슈들은 양반이구나. 오히려 지금의 공룡 유전자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내추럴로서 열심히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각종 논란에 있었을 때도 당당하게 화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큰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물 흘러가. 그리고 이용승 선수가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도 많이 다녔었고 어디 다니시죠? 딘박스요? 봉천동에서도 다녔고 주변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용순 선수가 뭐 하체를 했다더라. 한 세트하고 오늘은 뭐 2분을 쉬었다더라. 약간 이런 게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들으니까 그것까지 이런 몰랐어요. 보디빌더들이 정말 개인 홈짐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유를 알겠다. WNGP였나 대회에 나와서 폭발되면 박제를 하잖아요.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전엔 여자 선수도 많이 박제를 했고. 무사 WNGP에서는 정말 이렇게 해서 도핑을 억제하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대회 홍보제예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이제 코칭 팀에서도 비키니 선수들에게 이제 이뇨제를 그냥 이거 비타민이니까 먹어라 시합 전날에 모르게 주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하고 선수들도 코치가 주는데 이걸 안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이번에 이뇨제 걸려서 많이 도핑 나온다면서요. 근데 저는 비키니가 이뇨제 먹는 거 보면 코치 수준이 얼마나 낮으면 이뇨제를 처먹일까. 근육에서 나가는 수분이 더 많을 텐데 와 그거 보면 정말 한심하고 이뇨제가 사실 검출하기 엄청 좋은 약이에요. 근데 그거 걸리는 거 보면 아 얼마나 잘 안 알아보고 썼으면 이딴 걸 걸릴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전 궁금한 게 혹시 메트포르민이라는 약 알아요? 이제 인슐린 당뇨 쪽 관련 약인데 메트포르민은 전문 의약품인데 도핑 목록이 없어요. 와다에. 팀장님 같은 경우는 메트포르민 먹으면 내추럴이라고 생각해요? 내추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와다를 기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와다에 안 들어가 있는 것만 써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추럴 선수들이 생각보다 전문 의약품을 많이 써요. 메트포르민도 정말 많이 쓰고요. 근데 대중들이 봤을 때 과연 그거를 내추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약간 감기약 느낌인가요? 응급실에 가는 순간 그걸 체크를 할 틈도 없이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응급실 가도요. 우리가 아나블릭 스테로이드나 와다 도핑 걸릴 약물이요. 투여되는 경우가요. 없다고 보시면 근데 돼요. 이제 일반인 기준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인젝은 하니까요. 응급실에 들어가면 그게 링거든 포카리 스웨트든 일단 꽂으니까요. 감기약에 들어있는
에페드린요? 네네. 경기 외의 기간에서 허용된다고 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에페드린 썼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디까지 내추럴로 볼 거냐도 어려운 것 같고. 항상 논제되는 것 같아요. 징후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이것만큼은 보이면은 뭔가 이건 주사 자국이 확실하던가 네, 그래서 여유 중에 형세가 보인다던가 뼈의 그 둥근의 모양인데 그게 이상하게 모르겠어. 좀 그거 가지고 또 스테로이드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인젝 자국인지 난 모르겠고 봐도 그분들은 정말 내추럴이면 억장이 무너지고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무대 위에 있을 때 탄을 바르기 때문에 피부가 뭐 안 좋고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걸 어느 순간 매체 봤을 때 야 너의 피부 멀쩡했는데 대회 때 더러운 거 약 쓴 거 아니냐 이런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을 발라서 무대에서만 보는 사진만 가지고 이 사람 피부가 되게 매끈하고 깨끗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좀 피부도 안 좋고 이런 걸로 인해서도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의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이건 약 썼다라고는 말 못하니까 저도 가슴에 여드름 좀 난 거 가지고 무조건 약 썼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좀 의심 많이 해야 돼요. 내추럴 선수들을 그냥 무조건 거짓말한다, 약쟁이다 이러면 안 되지만 의심하는 거는 사실 이 내추럴 시장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지 그 이후 세대들이 거짓말하면 이렇게 지탄받을 수도 있고 저격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자꾸 이제 공룡 유전자들이 자꾸 커트되거든요. 너무 피곤한 얘기고 이런 피로도들이 쌓여가지고 사실 다 벗어난 네, 거죠. 그렇죠. 이런 피로도가 없으려면 대한보디빌딩협회를 계속 꾸준히 뛰다 보면 도핑 테스트 그 급이 있어요. 뭐 수백만 원짜리 검사 하나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4, 50만 원 선에서 끝나는데 대회에서 성적을 남기고 하다 보면 검사의 정도가 점점 빡세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옛날 대보 선수들 결국 다물갈이 됐잖아요. 너무 도핑이 빡세지고 하니까 대보 대회를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 대보협 1년도 안 돼서 보디빌딩 다시 살아났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동기 대표님 뭐 고발당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심사 판정 논란이 있는데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보도 참 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전 대구협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이제 아고나스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선수 협회 등록해버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대부협을 사실 같이 일으켜야지 이 산업 전체가 진짜 더 흥행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협회가 대한보디빌딩 협회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산하소속이 국가에서 인증하고 도핑 테스트를 카다에서 해준다는 게 그런 도핑은 사설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기관 선수 인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대한보디빌딩 협회에서 그 비싼 이제 도핑을 꾸준히 그분보다 증명된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분을 내추럴이라고 안 하면 지금 말하는 모든 내추럴 선수를 어떻게 내추럴이라고 말할 건데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내추럴 선수임을 증명하려면 정기적으로 도핑 검사를 해서 올려라 하면 이제 아니, 내추럴 그럼- 선수들은 자기가 되기는 싫은데 내추럴로 근데 PR은 그거 하고 어떻게 싶고 공신력이 없고 어떻게 네. 믿어요? 남의 오줌 갖다 내고 내 남의 피 갖다 내고 그게 안 쓸 때 내버리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참. 내추럴 사기꾼들이 진짜 시장에서 완전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용해서 편가르게 하고 뭔가 이득을 얻으면서 대보협들을 많이 욕하면서 내추럴 시장, 사설 시장을 키워왔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약물은 지금 유통되고 있고 더 많은 몸 좋은 선수들이 나왔는데 내추럴 판에 있으면서 과거 옛날 대보 욕했던 선수들 보면 무슨 자격으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유전적으로 뛰어나지 못하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약을 써가지고 최대한 내추럴 수준 정도 몸 만든 다음에 사기치는 경우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까 걱정이에요 사실 저는. 보디빌딩 판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추럴 선수들이 잘 돼서 시장 커지는 게 좋은 거고 대회가 커지면 좋은 건데 지나가는 가속이라 생각해요. 내추럴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분명 사기꾼도 분명 있을 거고 고등학생들이나 보디빌딩 꿈꾸는 20살 초기 애들이 보면 지탄받을 수도 있다 하면 점점 그런 선수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면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의심하시는 건 좋은데 댓글에 또 조씨에 대해 안부를 나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케미컬 여부를 잠백이 채널에서 대표님한테 개인 메시지도 아무래도 엄청 많이 와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분 관심도 내추럴도 아니지. 100% 이 사람 내추럴이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소리. 보디빌더들이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해요. 명대사도 있잖아요. 아들을 건다. 가족도 걸기도 하고. 저희가 원래 사실 했던 말은 이제 내추럴 대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런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익 목적이 아니라. 사실 선수들이 일반 사설 대회에서 입상을 해도 약간 자기 PR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피트니스 카페도 가지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유일하게 입상자 전원 다 도핑해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발 부탁해서 아고나스에 약 안 쓰시는 분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약 쓰시면요 다른 데에 나가서 부각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추럴 대회장에서 이제 짧게 남아봤는데 항상 느끼지만 저희 대표님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배우는 게 많고요. 8월 9일날 열리는 아고나스 코리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고나스 대회 취지가 그 대회장님들한테
금액 부담 없이 운영하게 해드리는 게 사실 저희 목표였었잖아요. 뭐 라이센스비라고 하잖아요. 1년에 100만 원이고요. 수익 안 나면 제가 100만 원 뱉고요. 에노짐이나 히트핏이었죠. 다 환불해드릴 정도로 대회장님들은 이 피트니스 문화, 이 대회를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 싶다. 좀 열정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분들이면 신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무한한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제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장춘희 팀장님한테 연락 주시면요. 지역대회가 아니더라도 아고나스 코리아부터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추럴 관련해서 많은 의견 이렇게 댓글에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탁드리는데 자꾸 특정인의 안부나 여부를 진짜 모르고 관심 없으니까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냥 편하게 정말 난 이래서 내추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견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